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 일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흘 새 745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무서운 속도로 유행 중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굉장히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300명 넘게 지금 감염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전주, 포항, 대구 이 정도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그래프 좀 잠깐 볼까요? 8월 14일부터 하루 확진자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14일에 100명을 좀 넘었죠. 15일에 껑충 뜁니다. 그리고 16일은 300명에 육박합니다. 어제는 197명. 그나마 좀 줄었습니다만 역시 만만치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확산, 역학조사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확산되는, 퍼지는 속도가 파악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아랫부분에 보겠습니다. 코로나 나흘 연속 100명 이상 확진입니다. 그 옆으로 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다양한 경로. 방역당국 무서운 속도다. 그리고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정광훈 목사 등 확진됐습니다. 지금 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일본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최악의 경제 역성장. 2분기에 마이너스 7.8%. 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30%, 마이너스 30%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아베 총리. 그런 가운데 아베 총리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를 토했다는 일본 내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는요, 병원에 갔습니다. 경제와 정치, 혼돈 속으로 빠져버린 일본이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집값, 전셋값 메우려 신용대출이 3조 7천억 원이 늘었다. 7월 달 얘기입니다. 7월에 3조 7천억 원이 급증했다. 자, 지금요, 금리가 좀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쌉니다. 이거는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요. 돈 빌려 주식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 이자가 싸니까요. 금리가 싸니까 그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해서 웬만큼 수익을 내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오랜만에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집회 접촉자 비상입니다. 지난 휴일 동안 있었던 광화문 집회.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확진됐죠. 그렇다면은 접촉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당 내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의 모습이 말로만 민생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쓴소리를 좀 종종 하시는 분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금리 역전 현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역전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건강 이상설. 아베 총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요양병원, 그리고 학원, 카페로 교회발 N차 전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의용 본부장, 누구든 감염 가능성 있다. 방심할 수 없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앞선 그래프는 일면 기사 소개 때 잠시 봤고요. 그 옆에 그래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서부터 뭔가 전파가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런 추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이 돼서 서울에 209명. 그리고요, 경기로 갑니다. 85. 그리고 인천이 13.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 보면요. 충남, 강원, 경북, 대전, 대구 다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요,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당분간 웬만하면 수도권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공고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차 팬데믹 위기다라면서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인데요. 숫자를 좀 한번 잡아주시죠. 여기 숫자 보면은 뭐 제가 다 읽어드리니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명대죠? 이렇게 갑니다. 어제는 그나마 좀 줄었어요. 오늘 또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숫자인지요. 얼마나 될지 이게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발 확진이 많다는 얘기가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교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요. 그리고 뭐 파주에 인전 이 어떤 커피 매장 여기도 등장을 하고요. 정부 수도권 확산 진정이 안 되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3단계로 높이는 거 이거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변종이 계속 등장해서 비상이다. 격리병상 빠르게 소진된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종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병상 확보 제대로 될까? 이 부분 두 가지로 좀 나눠 있습니다. 자, 누적된 무증상 감염이 지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폭발을 한 거죠. 전파력이 최대 6배. GH형 국내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선 10배 높은 슈퍼 변종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분석은 이게 이제 실험실 내에서 일단 변종을 찾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10배나 감염력이 높다는 부분을 또 걱정하게 만듭니다. 경증 환자들도 전담병원 병상 입원, 전문가들 생활치료센터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올 초에 확산됐을 때 생활치료센터 빠르게 만들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 경계의식 느슨해져서 문제다. 의료진과 방역 인력, 번아웃.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번아웃 호소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방역 당국의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도 4일 연속 100명이 넘고 있고 감염 양상도 교회, 카페, 식당, 시장,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의 붕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네, 서울대 교수님. 우선 몇 가지 좀 걱정들이 있어요. 변종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왜 이렇게 갑자기 확산세가 빨라진 거죠? 예, 우선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 이 바이러스는 실내에서 밀접 접촉 또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산밀 조건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예.
기후나 그 이외의 여타 조건에 관계없이 확산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폭발적인 양상이 있었던 데는 예. 최근에 장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 장마가 되면서 실내에서 생활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초에 정규 예배 이외에 예. 소규모 정식 예배 이외의 모임에서 감염 확산이 되면서 예. 정부 당국이 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일부 환자가 나오는 게 완화가 되자 예. 7월 24일 날에 그 행정 조치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장마철과 맞물려서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견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 이태원 그 점에 예. GH 유형, 그러니까 지금 이 GH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폼입니다. 예.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 GH 폼일 거예요. 예. 이 GH 폼은 확산이 상당히 빠릅니다. 오.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 때와는 달리 오. 지금은 이 변이에 의한 것이 메이저 폼이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지금의 이 엄청난 그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의 방역 조치,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게 조금 느슨해진 상황, 그리고 장마철에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 많이 오랫동안 머무는 그 이유, 그리고 변종도 있다. 지난 3월 때 창궐했던 그 바이러스와 지금은 좀 다른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좀 겹쳤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7, 8개월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서 뉴스가 장마로 상당히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지쳤고 또 임박한 위험이 장마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그 긴장도가 상당히 당시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조건 하에서 일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잠시 장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춥거나 덥거나 아니면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온도가 낮고 예. 습도가 낮으면 예. 활동을 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비교적 감기를 많이 앓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19도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초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습도에도 민감하지 않다, 오로지 산밀 조건, 만 충족이 되면은 언제든지 쉽게 확산한다. 이것이 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산밀 조건이 되면은 쉽게 확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직 거리 두기만이 예방책이다. 오로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선 기사에서 병실 얘기가 잠시 나왔거든요. 지금 병실, 수도권 병실이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뭐 생활치료센터 이유도 눌려된다는데 지금 병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병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병실이 지금 수도권에는 거의 전체에서 반 정도가 환자로 채워져 있는데요. 예. 특이할 만한 점은 신천지 대구교회와는 달리 최근에 수도권 양상은 고령자들 환자분이 많으세요. 고령자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경증 환자인 생활치료센터 이외에 예. 실제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희생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남아있는 병실이 전체 병실의 1,400여 개 중에서 예. 한 700여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처럼 지속이 되면서 한 4, 5일 정도만 계속 이런 발생 양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전체 병실이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중증 환자들이 실제로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것 같고 어제는 그제와 달리 환자 수가 약간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주말에나 휴일은 언제나 환자 수가 약간 적게 나옵니다. 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쉬는 날이어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내일 모레 예. 토요일까지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병실 얘기 설명하셨는데 지금 여유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프로 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입니다. 수도권입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여기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전체의 병상 숫자가 1,500개 좀 못 미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750여 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보시면요. 하루에 1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 정도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거는 다 소진이 된다는 게 됩니다. 이 병상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나 봅니다. 당장 해야 된다. 당장 3단계로 가야 된다. 지금 2단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용 보면 나흘간 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 당국은 위중한 상태로 보고 있고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이겁니다. 경제 큰 타격 불가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여기 밑줄로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3단계가 되면요. 10인 이상 모임은 모두 금지가 됩니다. 소규모 모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역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등교 수업 역시 제한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지점이 있는 겁니다. 고민의 지점이.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줄어들면 경제 활성화, 정부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 그동안요 정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5월에도 내수 활성화 내놨지만 확진자 늘자 사흘 만에 방역 강화. 지금요, 요 광복절 사흘 연휴 앞두고 사실은 외식을 많이 하면 뭐 할인해준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단됐습니다. 그냥 중간에요. 이 모습이었던 거죠. 농식품부 문체부의 할인 지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 스톱됐습니다. 전문가들 방역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섣부른 경제 살리기가 경제를 오히려 죽일 수 있다. 멀리 보면 더 큰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설대 교수님. 네. 이 지적, 정부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 이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실제로 경제와 방역을 같이 돌릴 수는 있습니다. 예.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상당히 똘똘한 치료제가 있거나 백신이 있을 경우에는 약이 실제로 있다는 전제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아는 것처럼 뭐 자동차 회사든 아니면은 대형 어떤 제조 시설에서 환자가 한 명만 나와도 예. 완전 셧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둘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예. 아까 단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도 3단계를 주장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건에서 3단계가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가들이 3단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 언제나 감염병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단계를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희생이 너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3단계를 전면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명백히 2단계니까 2단계에서 일부는 3단계 조치를 끌어와서 믹스된 형태로 병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럼 2.5단계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2.5단계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인데. 예. 그래서
경제를 생각하면서 방역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예. 향후 한 5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5일 정도 이 추위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하면 예. 2단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향후 5일 정도 동안의 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러면은 명백히 3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 한 5일 정도가 한 100여 명대로 조금 유지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라면 2단계를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늘어난 수치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3단계가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지금요. 어렵습니다. 방역과 경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 유럽 보면요. 방역과 경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 나라들 보면은요.